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죠. 네, 앞에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을 제공해 주는 시장이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주택자금 대출시장.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자금 대출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를 보면 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한다. 자, 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한다.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주택이란 말은 써도 좋고 빼도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압축해 보면 주택금융시장은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자금의 대출시장과 또 자금을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자금의 공급시장, 그리고 그 외에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번을 보시면 무엇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국민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주택도시기금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은 준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자, 원리금 균등이죠.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을 갚는 금액이 균등, 매 기간 일정하다.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나 그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액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거죠. 초기에는 이자 지불액의 비중이 높은 반면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증가한다라고 배우신 바가 있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에 이자 지불액, 이때 뭐 지불자 빼고 그냥 이자액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이자액이 줄어드는 만큼 원금을 갚는 금액이죠. 원금을 갚는 금액이 증가하기 마련이죠. 그럼 예컨대 이자액이 10만 원 줄어들 때 원금 상환액이 10만 원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자액이 줄어드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니까 원리금 상환액, 원금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은 계속 같은 금액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번 이렇게 빈칸 집어넣으면 되고요. 4번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이죠. 5억 원 이상이고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 지난 이때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 이걸 좀 더 늘리고 싶으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의 경과 이게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에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인 거죠. 이에 비해서 위탁관리 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면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이고 최저 자본금은 50억 이상인 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암기법이 뭐냐면 5공감석3이에요. 자, 5공감석3.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암기법 5공감석3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6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이죠. 그럼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인 거 맞고요.
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 이 자체가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 지났다는 의미가 돼요. 그것은 최저자본금을 물어보는 건데 안타깝게 여기 오타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설립자본금이 아니라 최저자본금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 위탁과 기업은 최저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인 것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7번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비소급 또는 제한소급 금융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환 의무가 제한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맞는 말이고요. 또 8번에 보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유동화 전문 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라고 이건 법에 규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자, 앞에 보세요. 자산 유동화 그랬고 또 유동화 전문회사 그랬죠. 그럼 공통적인 글자가 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도 유자 돌립니다. 그래서 정답이 유한회사다라고 기억하신다면 뭐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9번, 10번 남았죠.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 원래 개발의 위험은 법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때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토지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한 뭐 덧붙인다면 이런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의 구입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10번 무엇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다 그랬는데 이때 보통 매매 대신에 분양이라고 바꾸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가능성이라는 말 대신에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 있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매매 임대 또는 분양 임대 가능성 경쟁력 이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장성 분석을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10개의 지문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